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한 지혜가 되어줄 명언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마음을 열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노자의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꿉니다. 성공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계획이 없어서? 준비가 덜 되어서? 실패가 두려워서?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등반가들도 첫 발을 내디딜 때는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걸음을 내딛었고 그 다음 한 걸음을 또 그 다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목표가 너무 거대해 보이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작게 쪼개보세요. 책을 쓰고 싶다면 오늘 한 문장만 써보세요. 건강해지고 싶다면 오늘 10분만 걸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오늘 5분짜리 강의 하나만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의 비밀은 복잡한 압도적인 작업을 작고 관리 가능한 일들로 나누고 첫 번째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미루던 그 일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세상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과거에 살면 우울해지고 미래에 살면 불안해진다. 평화는 현재에 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어제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뇌는 참 신기합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죠. 이것은 인간만이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과거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둡니다. 반대로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쩌지?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베트남의 위대한 스님 틱나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흡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현재로 돌아온다. 지금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의식적으로 공기가 코로 들어와 폐를 채우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 순간 당신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선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순간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아빠, 엄마 같이 놀아요라고 말할 때, 당신의 친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행복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가 남긴 이 말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도 상처받은 적이 있으시죠?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도 압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전통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술이죠. 흥미로운 점은 그들은 깨진 부분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으로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깨짐의 역사가 그 도자기를 더욱 아름답고 독특하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비의 탄생 과정을 아시나요? 나비는 번데기에서 나올 때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작은 틈으로 몸을 빠져나오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몸부림칩니다. 한 과학자가 나비를 도와주려고 번데기를 잘라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나비는 쉽게 나왔지만 날개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결국 날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나비의 날개로 체액을 보내 날개를 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 근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아프죠? 하지만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같습니다. 실패했나요?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상처받았나요? 그 상처가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나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시절을 그는 인생 최고의 일이라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픽사도 아이폰도 없었을 겁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J.K. 롤링은 이혼하고 실직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쳤기에 그 위에 단단한 기초를 세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그녀를 더 공감 능력 있는 진행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상처와 실패는 숨겨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독특한 이야기이고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 경험입니다. 루미의 말을 기억하세요.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당신의 깨진 부분을 금으로 채우세요. 그것이 당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바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을 조정할 수는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 위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상치 못한 사고.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다르게 봤습니다. 그들은 삶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둘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쓸지, 비를 맞으며 춤을 출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단단한 참나무처럼 저항하지 않고 바람과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유연함이 강함을 이긴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자는 물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결국 단단한 돌도 깎아냅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방향을 바꿉니다. 저항하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렇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당신도 물처럼 흐르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당신의 생각, 당신의 반응, 당신의 노력, 당신의 태도, 당신의 선택,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다른 사람의 행동, 과거, 날씨,
경제 상황, 타인의 의견, 평정심의 기도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싸워야 할 때와 받아들여야 할 때를 아는 것. 바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은 돛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했나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그 분노와 원망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부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원망할 때 그 사람은 편히 잠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밤새 뒤척이며 분노에 잠식당합니다. 누가 더 고통받고 있나요? 용서는 상대방에게 괜찮아, 내가 한 짓이 옳았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에게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짊어지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석방되었을 때 모두가 그가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는 용서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당신은 보이지 않는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사슬로요. 용서는 그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듣지 못하는 이에게도 들리고 보지 못하는 이에게도 보인다. 마크 트웨인의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친절은 언어를 넘어섭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친절은 전염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의 파도가 퍼져나갑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자비를 실천하라. 만약 당신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비를 실천하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문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작의 용기에 대해, 현재에 집중하는 힘에 대해, 실패와 상처의 의미에 대해, 변화와 수용에 대해, 그리고 용서와 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지혜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가치 있고 동시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에게 친절한 것,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의 실수는 오늘의 배움이 됩니다.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성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나는 평화롭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명언이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